자, 안보 행보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김태현 변호사. 예. 일단 대통령이 해외 순방가, 해외를 방문한 일까지 기획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곧 열리는데 네.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국가원수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죠. 네. 물론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마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뭐 청와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동안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게 우리랑 일본 역사 문제 논쟁 때문에 몇 년째 안 잡혔던 건데 오랜만에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일본에서 열리는데요. 일본 네. 아사히 TV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중국의 리커창 총리 그리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일본 현지에서는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지금 일본에 가면 한중일 만납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게 글쎄 뭐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도 있겠습니다만 사드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자, 대통령이 일본에 갑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성사된다면 뭐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때문에 국방장관 탄핵 얘기까지 나온다면서요. 김태현 변호사님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이번에 한일 정보보호 협정을 한민국 국방장관이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이제 17일입니다. 차관위에서 확정이 된 것이고, 그다음 22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저 국무회의인데 저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오랜만에 직접 주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해서 국무회의가 통과되면 이것은 이제 정식 체결로 가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민국 국방장관의 직권남용이다. 야당의 주장입니다.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야당 일각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일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는 일단 그 사실부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저는 저 협정은 맺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대통령도 그걸로 의지가 있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매우 불만이고 이거는 사실인 부분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김태호 비서관이 저걸 추진을 했습니다. 굉장히 추진했는데 저걸 추진할 때 반대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였죠?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의원입니다. 박근혜 의원. 김태호 비서관이 찾아갔을 때 대꾸도 안 하고 저도 옛날에 박 대통령 의원 시절에 인터뷰할 때 고개 외면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그분이 노하는 표시거든요. 네. 그걸 두 차례 찾았는데 그렇게까지 박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반대에다가 박근혜 캠프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2012년 이전에 저걸 못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비판받아야 될 거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들을 그렇게 하면 친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하는 인기 영합주의가 문제예요. 그리고 네. 사드 배치 문제도 2013년 저분이 당선되자마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미 안보통에서 나왔는데 네. 그걸 저분이 일체 대꾸를 안 하고 있다가 네. 그 전승절 갔다 오고 나서 북한이 핵실험 4차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들이민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계속 정쟁의 문제로 해갖고 미국에서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것처럼 뭐 절대 안 한다 산물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질질 끌다가 해주니까 복잡하게 만든 게 저는 박 대통령이 비판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그리고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가셔가지고 저걸 하는 것도 다 좋은데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차관에서 직접 하시면서 네. 이게 무슨 사인인가 하면 내가 대통령 역할을 한다. 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꼼짝 못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누참 박근혜 대통령은 독특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드라이브를 보면 박사모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10% 지지는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 저는 아예 흥미롭게 보는 거는 3인방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조금 더 활동적이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작에 그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국회에서도 이제 국방장관을 겨냥한 이제 질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국방의 모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자유대가 어떠한 이유로도 한반도에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사적 필요성을 과거부터 인식해 오던 사안으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안보적 입장에서 추진하자. 자, 이제 야당은 으름장을 놓는 가운데 민변이 한민구 장관을 고발했죠. 예, 민변에서 한민구 장관을 고발했는데 혐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권남용입니다. 즉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이제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상대방의 의무를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이런 내용인데 직권남용이라는 게 안종범 전 수석이 기업들을 목을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돈 받아낸 거 이런 걸 직권남용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한민구 국방장관이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한 것을 정치적 입장에서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그것은 어쨌든 옳든 그르든 찬성하든 반대하는 간에 국방장관으로서 어떤 업무인 것이고 정책적 판단인데 그 정책적 판단을 직권남용이라는 어떤 법으로서 재단하는 것이 맞는지 같은 변호사로서 저는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박성훈 국장, 청와대 시작해서 보면요. 차라리 야당이 국방장관을 해임 건의하는 거 국회에서 처리해버리는 걸 더 바라지 않을까요? 글쎄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국익상 네.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를 네. 지키는 일종의 그 감시망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이면 상당히 국민들이 또 공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밖에 안 되지만 네. 이것을 지지하는 아까 필요한 정책을 지지하는 지지율은 적어도 그보다는 몇 배 훨씬 많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을 이유로 야당이 국방장관을 핍박한다. 이렇게 비친다면 상당히 그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박 대통령을 보수들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어떤 실망감을 굉장히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어떤 정책 이슈 하나 갖고 네. 어떤 그 5%의 지지율이 가령 뭐 30%, 40%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꽃놀이패까지는 아니지만 금방 앵커께서 하신 대로 네. 한민구 장관 해임안을 내서 해임이 되든 말든 네. 박 대통령은 굉장히 꽃놀이패가 되고 유리할 거고요. 정치적으로만 보면 그렇다. 굉장히 유리하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일종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수 세력은 저건 꼭 필요하다고 저조차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절로 갈 거고요. 어차피 박 대통령 지지 않을 사람들은 목소리만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한민구 장관도 제가 어떻게 보기에는 뭐 이참에 해임되면 국가를 위해서 크게 큰일하고 나가니까 자신 있게 오히려 저는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건 야당이 지금 해임을 걸어놓고 오히려 저 해임했다가 탄핵했다가 탄핵을 시켰는데 반론 일어나면요. 박 대통령 탄핵할 때 힘을 잃습니다. 박 대통령이 저는 꽃놀이패 들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중일 정상회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면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납니다. 아마 사드 배치를 놓고 담판을 벌일 수도 있고 관련된 얘기가 논의가 오갈 텐데요. 그러니까 갈만했다, 할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기대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대통령이 국정 장악을 표시한 이후에 묘한 상황이 계속 굴러가고 있는 것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다음 소식 보면 대통령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검찰 수사 때문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